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한국 경제의 강점은 빠른 스피드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 문화는 수직 조직화되어 있죠. 한국 기업들은 군대처럼 명령에 따라 빠르게 움직이는 특징을 보여왔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수시로 바뀌는 외부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빨리빨리 문화의 이점을 최대 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소프트 스킬보다 결과 지향적 형태를 띠고 있고 구성원의 다양성이 주는 장점을 이용하기보다 빠른 템포로 조직 전체가 뒷받침하며 비즈니스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또 한국 경제의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수평적 조직 문화로 재편되고 있는 지식 기반의 사회 모습 대신 불필요한 노동, 비효율적인 회의, 형식적이고 과도한 보고 등으로 가득 차 후진적 업무 관행이 그대로 있는 것도 사실이죠. 수평적 조직 문화와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을 통해 결과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일방적인 업무 지시가 많고 윗선에서는 아랫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고를 계속해서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삼성 같은 기업은 수직적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세계 최고 기업이 된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기업의 수직적 문화의 강점을 최대로 끌어올린 것이죠. 삼성이 세계 최고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은 이유가 바로 이런 수직적 문화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독일 유력기관지 한데스블라트가 2019년 11월 22일 썼던 기사, 삼성의 장점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는 기사를 보면 이해관에 알 수가 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스마트폰,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시대에 삼성 특유의 기업 문화가 주요하게 자리 잡은 데 그 성공 이유가 있고 이런 이유로 유럽의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면요. 삼성은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핵심 사업에 집중을 해오며 선택과 집중을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인데요. 즉 돈이 되는 것에 역량을 집중 성장해온 기업이라는 겁니다. 삼성의 특허는 실제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데 집중되어 있다는 설명도 하고 있죠. 폴더블 폰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매체는 그 근거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다른 말로 삼성의 강점은 속도, 비용, 그리고 퀄리티를 중심으로 기업의 모든 역량이 선택과 집중에 맞춰져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속도감 있게 플랜을 구현하기 위해 삼성의 조직은 군대와 같고 하이어라이 계급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탑다운 문화가 매니지먼트에서부터 공장의 생산 라인까지 작동하고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삼성의 기업 문화라는 겁니다. 삼성은 바로 수직 계열화되어 있고 기업 문화 또한 이에 맞춰져 수직적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계획을 실행하는 데에도 계획을 수정하는 데에도 엄청난 스피드를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즉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삼성이고 빠른 디지털 시대에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삼성이라고 기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서 강자의 자리에 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런 점으로 유럽의 기업을 압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체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은 거의 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이런 한국의 모습이 전부일까요?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한국도 변하고 있다는 것이 외국의 시각입니다. 현재 한국은 다른 모습의 한국으로 세계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기업의 구성원을 다양한 인재, 특히 여성을 전면에 배치하기 시작하고 있고 새로운 조직의 형태로 기업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의 시선일 뿐입니다. 아직까지 한국 내에서는 이런 새로운 기업 문화는 꿈 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한국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독일어 기사를 보면 부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바로 한국 사회 전체를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새로워지는 한국의 기업 문화에 스위스 언론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스위스 유력 일간지인 노이아주이시 자이퉁은 2022년 1월 10일 어떻게 한국의 신선한 야채가 기업 문화를 바꾸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며 새롭게 꼽히고 있는 한국의 기업 문화에 대해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한국의 기업 문화를 새롭게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특히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스타트업체 마켓컬리 김스라 김소피 씨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김스라 대표가 세운 회사 컬리를 기사를 인용하기보다 제가 쭉 소개해보면요. 2014년에 혜성처럼 등장해 컬리라는 회사를 세우며 현재 매출 1조에 가까운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제 한국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도약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한국이 낳은 또 하나의 스타 기업입니다.
미국에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멋진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한국에도 하나 정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독일의 헬로프레시 같은 쿠킹박스를 배달하는 업체도 코로나 기간 독일의 스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미국 웨즐리대에서 정치학을 전공 후 맥킨지 홍콩지사, 골드만삭스, 베인앤컴퍼니 코리아 등에서 일해본 경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바로 글로벌 기업들 중에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탁월한 비즈니스를 배웠고요. 능력을 인정받은 인재인데요. 그녀는 평소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자신의 비즈니스 철학에 대한 확신을 가져 컬리를 창업하게 됩니다. 김 대표가 어릴 적부터 음식에 대해 집착했던 것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든 이유이기도 하죠. 소비자가 좋은 상품을 주문하고 바로 다음날 신선한 상태로 집에서 받아보는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고객들 사이에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런 니즈를 정확히 집어내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세운 회사 컬리는 수평적 조직 문화를 지향하는 곳입니다. 회사 내에서 직원들은 그녀를 부를 때 그녀의 이름 소피라고 부르는 건 꽤나 알려진 일화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이 비즈니스 구석구석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닿아 있죠. 보통 수평적 조직 기업 문화에서 경영자가 어디까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해야 하는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권한을 나눠주는 수평적 조직 문화 현장에서 오너가 전문가들의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 오히려 일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독일 삼성 연수 때 독일 IT 컨설팅 회사를 종종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방문 회사 대표가 나와 회사 소개를 하고 바쁘니 연수 도중 일을 보러 나가는 일이 종종 있었죠. 그렇게 서둘러 나간 회사 대표는 저희 같으면 사무실에 앉아 결제나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요. 회사를 둘러보는 중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미팅을 하고 있던 회사 대표를 본 겁니다. 그런데 회의 장소 끝편에 앉아 보조 역할을 하고 있었고 모두가 이런 모습이 신기해 질문을 던졌죠. 한국 기업에는 너무 낯선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이런 모습은 매년 삼성의 직원들이 독일에 와 목격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즉 웬만해선 이렇게 수평적 조직 문화가 형성된 기업에서는 오너가 경영을 할 뿐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고한 전문 지식과 철학이 있을 경우 그리고 기업의 핵심 영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오너가 전면에 나섭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례가 업계에서는 당연 회자되기도 합니다. 바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죠. 김슬아 대표는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마켓컬리 입점을 신청한 모든 음식을 직접 먹어본 후 선정하고 있는 투개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MD라고 하죠. 매주 상품위원회에 상품 담당자들과 함께 참여해 모든 상품을 직접 검토하고 70개의 기준에 맞춰 적합성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김 대표는 마켓컬리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모두 직접 맛본 것들이라며 지난 6년간 무려 3만 5천여 개의 물품들을 직접 검토하고 1만 5천여 개를 걸러냈다고 말한 그녀의 인터뷰 내용은 얼마나 세세히 자신의 비즈니스를 케어하고 있는지 나타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확신에 찬 비즈니스 철학에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열광을 했고요. 컬리의 2020년 매출은 9,530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123.5%를 증가한 수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창립 첫 해 매출 29억 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300배 이상 성장한 수치로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 기업이죠. 사업 초기 저희가 1억 원 투자했으면 300억이 된 겁니다. 이렇게 수평적 기업 문화를 통해 혁신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이어쭈리 시자이퉁은 이런 능력자 김소피 대표에 대해 한국의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여성 CEO로 한국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유니콘 기업을 이제 미국에 상장시키려 한다며 그녀의 능력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매체는 그녀가 세운 스타트업은 10억 달러의 가치에 달한다는 사실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상장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이용 사업을 더욱 확장을 한다는 계획도 거침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 쉽지는 않은 일일 겁니다. 신선한 야채를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며 플랫폼을 가동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다. 김 대표 역시 인터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 시 완벽한 쿨링 체인과 엄격한 퀄리티 매니지먼트 그리고 빠른 배송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이에는 엄청난 자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야채가 농장에서 소비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24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회사 컬리는 이제까지 단지 서울에서만 사업을 집중해왔다고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렇게 여성 CEO로서 그리고 새로운 분야의 개척자라고 매체는 평을 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한국은 삼성과 현대 같은 거대한 기업들이 자리 잡은 곳, 대단한 재벌의 가족 기업들이 주류인 곳으로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재계는 남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김스라는 자신의 퍼포먼스를 인정받고 수직적 기업 문화가 보여주는 복종이 아닌 스스로 자신의 업무를 직접 결정하는 문화를 가지고 온 인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소피 같은 여성들은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매체는 김스라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일을 직접 하며 새로운 기업을 세우고 자신들의 커리어를 높게 쌓고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이렇게 빠르게 새로워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성 CEO들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밝힙니다. 실리콘밸리와 싱가포르에 비하며 한국은 여전히 여성 CEO들의 숫자가 형격히 적다고 기사는 밝히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엔터프리너십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여성의 기업 활동이 12%가 되어 3배 이상 올랐으며 이는 일본이나 몇몇의 유럽 국가들보다 많은 수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여성 90% 이상이 대학 졸업자로 한국 여성 인재들의 수준이 높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컬리 같이 한국 여성들의 높은 교육 수준이 많은 한국 여성들이 경제 영역에 뛰어드는 이유라고 설명도 합니다. 기사는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라는 그녀의 말을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변하고 여성들을 경제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기사는 바로 비싼 생활비 때문이기도 하다는 견해를 비치고 있는데요. 한국은 남녀 모두 맞벌이를 해야 하는 구조이며 이런 점이 한국 사회를 더더욱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파운데이션은 많은 한국의 여성들이 불가피하게 회사를 설립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를 대체할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김소피의 경우 자기 능력을 증명하고 자기 개발이 목적인 경우라고 밝힙니다. 맞벌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한국 여성들은 맞벌이를 해야 하는 현실, 그럼에도 조건에 맞는 일자리 부족이 겹쳐 경제활동을 창업으로 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충분히 해낼 수 있을 만큼의 뛰어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라는 것이죠.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는 기존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이런 이유로 새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160개국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회적으로 여성 인력에 대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문화를 형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할수록 경제의 성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맥켄지 컨설팅에서도 기업 내 다양성이 기업의 재무성과와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롯데그룹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2016년 전 계열사에 다양성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2005년 1%에 불과하던 여성 간부 비율이 지금은 14%이고요. 여성 임원이 0명에서 작년에는 3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한국이 지식 기반의 사회로 들어가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질적으로 변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것이고 이에 따라 성장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얘기죠. 이제 다시 체질의 개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체질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외신들이 관찰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출산율이 적어 사회 고령화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것은 악재입니다.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인 것이죠. 미래의 대한민국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